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돈과 일에 관한 속담사 자성어 20가지. 여러분 월요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월급은 왜 이 모양이지?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돈과 일에 관한 속담 10개 사자성어 10개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도 똑같은 고민을 했다는 걸 아시면 위로가 되실 겁니다. 먼저 속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든 탑이 무너지랴. 신입사원 수진씨 이야기입니다. 입사 3년 차인데요.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성실하기로 유명했어요. 맡은 일은 꼼꼼하게 처리하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동료들 부탁도 잘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승진 시즌이 되니까 다른 팀 동기가 먼저 승진하더래요. 그 친구는 평소에 상사한테 잘 보이는 데만 신경 쓰고 정작 일은 대충대충 했는데 말이죠. 수진 씨는 억울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저 친구가 먼저 올라가지? 회사 그만둘까 심각하게 고민했대요. 그런데 부장님이 조용히 불러서 하신 말씀이 있었답니다. 수진 씨, 조금만 기다려봐요. 공든 탑이 무너지는 법 없어요. 겉만 번지르르한 건 금방 드러나게 돼 있으니까. 실제로 그랬습니다. 승진한 동기는 3달 만에 큰 프로젝트를 망쳤고 결국 인사평가에서 감점을 받았어요. 반면 수진 씨는 꾸준히 쌓아온 신뢰 덕분에 그 다음 시즌에 승진했을 뿐 아니라 중요한 팀 리더로 발탁됐습니다. 공든 탑이 무너지랴. 성실하게 쌓아 올린 노력은 결국 인정받습니다. 두 번째, 티끌 모아 태산. 프리랜서 디자이너 민호 씨는 돈 관리를 못하기로 유명했어요. 프로젝트 끝나고 돈 들어오면 그냥 펑펑 쓰고 다음 달에 일 없으면 쪼들리고 이게 반복됐습니다. 친구들이 저축 좀 하라고 했는데 민호 씨는 비웃었죠. 한 달에 10만 원 모아봤자 뭐가 달라져? 그냥 지금 즐기는 게 낫지. 그러다 30대 중반이 됐는데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주변 친구들은 집도 사고 결혼도 준비하는데 민호 씨는 월세방에서 라면 먹고 있더래요. 그때 후회했답니다. 그때 10만 원씩만 모았어도 지금 몇 천만 원은 있었을 텐데.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민호 씨는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한 달에 20만 원씩 무조건 저축. 3년이 지나니까 700만 원이 넘게 모였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 작은 돈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꾸준히 모으면 큰 돈이 됩니다. 세 번째, 쇳불도 당김에 빼라. 회사원 지훈 씨는 이직을 고민한 지 1년이 넘었어요. 지금 회사가 불만스럽긴 한데 그래도 익숙하니까 움직이기가 귀찮더래요. 이력서 쓰는 것도 귀찮고 면접 보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러다 보니 계속 미루게 됐습니다. 어느 날 헤드헌터한테 연락이 왔어요. 좋은 자리가 있다며 이력서 보내라고 하더래요. 지훈 씨는 또 망설였습니다. 다음 주에 보낼까? 그런데 친구가 딱 잘라 말했죠. 야,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했어. 지금 안 하면 또 못해. 지훈 씨는 그날 밤 이력서를 완성해서 보냈고 면접을 받고 합격했습니다. 연봉은 400만 원이나 올랐어요. 나중에 지훈 씨가 말하더군요. 그때 친구 말 안 들었으면 아직도 저 회사에서 불평만 하고 있었을 거야. 쇳불도 당김에 빼라.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잡아야 합니다. 네 번째, 구슬이 서 말이라도 깨어야 보배. 신입 개발자 현호 씨는 실력은 정말 좋았어요. 코딩도 잘하고 새로운 기술도 빨리 배우고 동기들 중에서 제일 똑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프로젝트를 끝까지 완성을 못하는 거예요. 아이디어는 좋은데 중간에 흥미를 잃고 다른 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 완성된 결과물이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나도 포트폴리오에 제대로 된 프로젝트가 하나도 없더래요. 면접 볼 때마다 이것저것 했다고는 하는데 보여줄 게 없으니까 계속 떨어졌습니다. 반면 실력은 좀 부족해도 프로젝트 하나를 끝까지 완성한 동기는 좋은 회사에 합격했어요. 그때 현호 씨가 깨달았답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깨어야 보배구나.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결과물로 만들어내지 못하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 뒤로는 프로젝트 하나를 잡으면 끝까지 완성하는 데 집중했고 드디어 좋은 곳에 취업했습니다. 5번째,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마케팅팀 소연 씨는 혼자서 다 하려는 스타일이었어요. 팀 프로젝트인데도 동료들한테 일 맡기는 걸 못 믿겠다며 본인이 다 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는데 프로젝트 규모가 커지니까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더래요. 결국 마감 날짜를 못 맞췄고 야근을 밤새 했는데도 퀄리티가 떨어졌습니다.
반면 옆팀은 팀원들끼리 역할을 나눠서 협업했는데 시간도 넉넉하게 끝냈고 결과물도 훨씬 좋았어요. 소연 씨는 그때 배웠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혼자 잘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게 더 낫다는 걸요. 그 뒤로는 동료들과 적극적으로 협업하기 시작했고 프로젝트 성공률도 높아졌습니다. 6번째, 등잔 밑이 어둡다. 영업팀 재현 씨는 신규 고객 발굴에만 집중했어요. 새로운 거래처 만드는 게 실적으로 인정받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기존 고객들은 소홀히 했습니다. 연락도 잘 안 하고 관리도 안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주요 거래처 서너 곳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왔어요. 다들 경쟁사로 넘어간 겁니다. 재현 씨는 당황했죠. 왜 말도 없이 가시나요? 거래처 사장님이 말하더래요. 우리한테는 관심도 없으면서 무슨 소리예요? 신규 고객 찾느라 바빴잖아요. 재현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 가까이에 있는 소중한 걸 놓치고 먼 데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뒤로는 기존 고객 관리에도 신경 쓰기 시작했고 이탈률이 크게 줄었습니다. 7번째,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회사원 유진 씨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회사 험담하는 걸 좋아했어요. 상사 욕도 하고 회사 정책 비판도 하고 동료 뒷담화도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끼리 하는 얘긴데 뭐 어때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팀장님이 유진 씨를 불러서 조용히 말씀하시더래요. 유진 씨, 점심시간에 무슨 얘기하는지 다 들리더라고요. 조심하세요. 알고 보니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타팀 직원이 다 듣고 팀장님한테 전달한 거였어요. 유진 씨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아무도 안 들을 거라고 생각했던 말들이 다 새어나가더래요. 그 뒤로는 회사에서 말 조심하게 됐고 불필요한 구설수에 오르지 않게 됐습니다. 8번째,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영업사원 태수 씨는 쉽게 포기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고객한테 제안했는데 한두 번 거절당하면 바로 다음 고객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사율이 낮았어요. 선배가 조언해줬습니다. 태수야, 한 번 거절당했다고 포기하지 마.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어. 진짜 원하면 계속 시도해봐. 태수 씨는 반신반의했지만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큰 거래처 하나를 목표로 정하고 꾸준히 연락했습니다. 거절당해도 다시 연락하고 또 거절당하면 방법을 바꿔서 접근하고. 8번째, 시도 끝에 드디어 미팅 약속을 잡았고 결국 계약 성사됐습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결과를 만듭니다. 9번째,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디자이너 서연 씨는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방법이 좀 이상했습니다. 실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운에 기대는 거예요. 좋은 프로젝트 배정받기를 바라고 상사가 알아서 챙겨주기를 기대하고 승진 운이 좋기를 바랐습니다. 당연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좋은 프로젝트는 실력 있는 동료한테 갔고 상사는 노력하는 사람을 챙겨줬고 승진은 성과 있는 사람이 했습니다. 서연 씨는 뒤늦게 깨달았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다고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걸요. 그때부터 야간 강의 듣고 개인 프로젝트하고 포트폴리오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기회가 찾아왔어요. 노력하는 모습을 본 상사가 좋은 프로젝트를 맡겼고 결국 승진까지 했습니다. 10번째,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고객센터 상담사 민지 씨는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하루 종일 전화 받고 화난 고객들 응대하고 컴플레인 처리하고. 그러다 보니 말투가 거칠어졌습니다. 고객한테도 퉁명스럽게 대하고 동료들한테도 날카롭게 말하고. 당연히 관계가 나빠졌죠. 고객들은 민지 씨한테 전화 연결되는 걸 싫어했고 동료들도 거리를 뒀습니다. 결국 인사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어요. 팀장님이 말씀하셨답니다. 민지 씨,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습니다. 힘들어도 말 한마디는 조심해야 해요. 민지 씨는 그때부터 의식적으로 말투를 고치기 시작했어요. 힘들어도 웃으면서 응대하고 동료들한테도 부드럽게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 고객들도 친절해지고 동료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자, 이제 사자성어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동고동락, 함께 고생하고 함께 즐긴다. 스타트업 창업 멤버 5명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사무실도 없어서 카페에서 일하고 월급도 못 받고 밤새 일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함께 라면 끓여 먹고 함께 밤새고 함께 아이디어 내면서 견뎠습니다. 3년 후 회사가 성공했어요. 투자도 받고 직원도 늘고 매출도 올랐습니다. 그때 대표가 한 일은 초기 멤버들한테 스톡 옵션을 넉넉히 주고 보너스도 두둑이 챙겨준 거였어요. 함께 고생했으니 함께 성공의 열매를 나누자고요. 동고동락. 힘들 때 함께한 사람들과 좋을 때도 함께해야 진짜 팀입니다. 성공했다고 초심을 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역지사지 처지를 바꿔 생각한다. 팀장 승호 씨는 팀원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렇게 야근을 싫어하지? 나는 젊었을 때 밤새 일했는데. 왜 휴가를 자주 쓰지? 나는 1년에 사흘도 안 쉬었는데. 그러다 보니 팀원들과 갈등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승호 씨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경고등이 켜졌어요. 과로 때문에 몸이 망가진 거죠. 병원에 입원하면서 생각했답니다. 내가 젊었을 때 무리하게 일한 게 자랑이 아니라 잘못이었구나. 팀원들이 야근 싫어하는 게 당연한 거였네. 퇴원하고 나서 승호 씨는 달라졌어요. 역지사지. 팀원들 입장에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근은 꼭 필요할 때만, 휴가는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게. 워라밸을 존중해 주니까 팀 분위기가 좋아지고 성과도 올랐습니다. 세 번째, 어부질이 둘이 싸울 때 제3자가 이익을 본다. 같은 팀 과장 2명이 승진 경쟁을 했어요. 서로 자기가 더 잘한다고 으르렁거리고 회의 때마다 상대방 까내리고 심지어 상사한테 가서 서로 험담까지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대리 한 명이 있었어요. 조용히 자기 일만 열심히 했습니다. 과장들이 싸우는 동안 프로젝트는 대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었고 결과도 좋았어요. 승진 시즌이 됐는데 두 과장은 다 탈락했습니다. 싸우느라 정작 일을 제대로 못했거든요. 대신 그 대리가 파격적으로 승진했어요. 어부지리. 남들이 싸울 때 묵묵히 자기 할 일 하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네 번째, 세옹지마 화가 복이 되고 복이 화가 된다. 회사원 은지 씨는 원하던 팀으로 발령받지 못했어요. 정말 실망했습니다. 1년 동안 준비했는데 엉뚱한 팀으로 가게 됐거든요. 처음엔 의욕도 없고 불만만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 팀에서 일하다 보니 새로운 걸 배우게 됐습니다. 관심도 없던 분야였는데 해보니까 적성에 맞더래요. 2년 후 회사에서 새로운 사업부를 만들었는데 은지 씨가 그 팀장으로 발탁됐습니다. 엉뚱한 팀에서 쌓은 경험이 결정적이었던 거죠. 세옹지마. 나쁜 일 같았던 게 좋은 기회가 되고 좋아 보였던 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눈앞의 손해에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다섯 번째, 오비일학 같은 편끼리 싸워 둘 다 망한다. 같은 부서 두 팀이 있었는데 사이가 안 좋았어요. 자원 배분 문제로 갈등이 생긴 건데 서로 자기 팀만 챙기려고 했습니다. 회의 때마다 싸우고 협력은 안 하고 심지어 상대팀 일을 방해하기까지 했어요. 결국 둘 다 성과가 안 나왔습니다. 협력했으면 쉽게 끝날 일을 싸우느라 못 끝냈고 부서 전체 평가가 꼴찌가 됐어요. 두 팀장 다 인사평가에서 감점받았습니다. 오비일학. 같은 편끼리 싸우면 둘 다 손해입니다. 경쟁자는 회사 밖에 있는데 안에서 싸우느라 에너지 낭비하면 안 됩니다. 여섯 번째, 각골난망 은혜를 뼈에 새기고 있지 않는다. 신입사원 준영 씨가 큰 실수를 했어요. 고객 데이터를 잘못 처리해서 수천만 원 손해가 날 뻔했습니다. 당연히 징계감이었죠. 그런데 팀장님이 나서서 본인 책임이라고 했어요. 준영 씨를 대신해서 감봉을 받았습니다. 준영 씨는 그 은혜를 평생 잊지 못했어요. 각골난망. 그 뒤로 10년 동안 그 팀장님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팀장님이 승진해서 임원이 됐을 때도 준영 씨는 변함없이 옆에서 보좌했어요. 나중에 팀장님이 은퇴하실 때 준영 씨한테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자네를 도운 게 아니라 자네가 나를 도운 거야. 진짜 은혜는 서로를 성장시킵니다. 일곱 번째, 유유상종 같은 부류끼리 모인다. 회사에서 성과 좋은 팀이 있었어요. 신기하게 그 팀원들은 다들 성실하고 긍정적이었습니다. 반면 성과 안 나오는 팀은 팀원들이 다 불평불만이 많고 태만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유유상종. 성실한 사람은 성실한 사람을 끌어들이고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내 주변 사람들도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장하고 싶으면 나보다 나은 사람들과 어울려야 합니다. 그들의 좋은 습관과 태도가 나한테도 영향을 미치니까요. 여덟 번째, 전화위복 재앙이 바뀌어 복이 된다.
직장인 혜진 씨가 회사에서 해고됐어요. 구조 조정으로 팀 전체가 없어진 겁니다. 정말 막막했죠. 30대 중반에 갑자기 백수가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됐습니다. 회사 다닐 땐 바빠서 못했던 공부를 시작했어요. 퇴직금으로 학원 다니고 자격증 따고 새로운 분야를 배웠습니다. 6개월 후 전혀 다른 업종에 재취업했는데 연봉도 올랐고 업무 만족도도 훨씬 높았어요. 혜진 씨가 말하더군요. 해고당한 게 인생 최악의 날이었는데 지금 보니 최고의 전환점이었어. 전화위복.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9번째 고진감래 쓴 것이 닿으면 단 것이 온다. 프리랜서 작가 정우 씨는 5년 동안 고생했어요. 글 써서 돈 버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원고료도 적고 일도 불규칙하고 미래도 불안했어요. 주변에서 다들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정우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글 쓰고 꾸준히 투고하고 실력을 키웠습니다. 그러다 6년 차에 쓴 소설이 대박이 났어요. 베스트셀러가 됐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고진감래. 힘든 시간을 견디면 좋은 날이 옵니다. 중요한 건 그 힘든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10번째 일취월장 날마다 달마다 발전한다. 신입 개발자 서준 씨는 실력이 부족했어요. 동기들에 비해 코딩도 느리고 버그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조금씩 공부하고 선배들한테 물어보고 개인 프로젝트도 했습니다. 3년이 지나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동기들을 다 따라잡았고 어떤 부분은 더 잘하게 됐습니다. 팀장님이 말씀하셨답니다. 서준 씨는 일취월장이야. 매일 조금씩 성장하더니 엄청난 사람이 됐어. 일취월장. 한 번에 크게 변하려고 하지 마세요. 매일 조금씩 나아지면 결국 큰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한 속담 10개와 사자성어 10개 중에 여러분의 상황에 딱 맞는 게 있었나요? 조상님들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돈 때문에, 일 때문에, 사람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이런 지혜로운 말들을 남긴 거예요. 중요한 건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실천해야 해요. 공든 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알면 성실하게 살고, 티끌 모아 태산인 걸 알면 저축을 시작하고, 동고동락의 의미를 알면 팀원들을 소중히 대하세요. 오늘 배운 이 20가지 지혜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달라질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